기분 좋은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크립토 토마토 방송. 자, 오늘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상승,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미국 증시. 그러자 비트코인이 외칩니다. 너만 가냐? 나도 같이 간다. 비트코인도 41,682달러, 이더리움 2,9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기분 좋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 좋은 시간들이 계속되길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빨 터는 거 하나만큼은 정치인들 못지 않다. 바로 연준의 총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야기합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3% 이상 인상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준이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진지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줘야만 한다. 0.25포인트씩 12회 인상 가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죠. 이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연준 총재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바로 흔들리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었으나 이제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갑니다. 저도 계속해서 업계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을 들어보면은 만약에 연준이 정말로 인플레이션과 싸울 것이었다라면은 금리를 진지하게 팍팍 올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연준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미루다가 이제 겨우 0.25% 올렸는데 올해 3%까지 올린다고, 글쎄요, 좀 허무맹랑한 그런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 점심 드시면서 술을 한 잔 자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이 경제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인상을 0.5% 시켜야 된다. 다음 회의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닥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러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서 멀프스키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봉을 봤더니 엔걸핑 캔들이 나오더라. 이거 바닥 찍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더 높은 저점 찍고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어렵지 않게 전고를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어지는 비트코인 소식. 우크라이나의 최대 상업은행인 프라이빗뱅크가 고객들로 하여금 계좌를 연동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지. 비트코인으로 도움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배은 망덕하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앙은행들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로서는 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을 못사게 막고 있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러시아 중앙은행도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반면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에비뉴 시큐리티스를 통해 가지고 50만 명에 달하는 브라질 회원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 비트코인 가지야라고 외치고 싶은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맥스 카이저, 엄청난 비트코인 찬양론자죠. 맥스 카이저가 몇 달 전에 나는 다음에 어떤 남미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일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힌트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던 그가 오늘 갑자기 이 혼두라스, 마찬가지로 남미의 작은 국가인데요. 혼두라스의 국기를 올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혼두라스가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일 것을 맥스 카이저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또 혼두라스 하면은 마찬가지로 범죄도 많고 작은 나라이기도 한데 이를 두고 또 나라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 힘든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죠. 다른 나라가 힘들다고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정말 혼두라스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이것이 또 불씨가 돼가지고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단 디센트 트레이더의 필부 분석가는 조만간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근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처럼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금융시장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 급속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 이거 좀 심했다. 이게 무슨 분석이야. 좀 더 영양가 있는 거 없음? 이 정도로 큰 변동성 없이 비트코인이 횡보를 했다. 이것은 길을 모으는 것이죠.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이긴 한데,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위로 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원체인 분석가인 윌리엄 클레멘테는 이야기하기를, 비유동성 공급 쇼크 비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뭔 소리냐고? 이는 외부 이체 이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지갑으로 비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비트코인들이 존버들 지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버들은 안 팔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하락 추세를 뚫고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상황. 지금은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위로 올라왔죠.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주자 다시 한번 희망적인 차트들이 고개를 빼꼼 들어보고 있습니다. S&P 500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여기에 와있다. 지금부터 전고를 뚫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20만 달러 가져라고 프랙탈을 대입한 차트. 자, 과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순순히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꿈과 같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드 엑소 분석가는 그래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사람들을 희망버스에 태우고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인 상승으로 사람들을 들뜨게 한 후 결국은 그러나 중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시나리오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정말로 쭉쭉 올라간다 했을 때 이 중요 저항을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맞고 무너지는지 그것을 잘 지켜봐야만 되겠죠. 차트 분석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무효한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관리하는 기관 자산의 규모가 2020년도에 450억 달러였었는데 2021년도에는 1370억 달러로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그 규모가 어디까지 커져 있을지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는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을 제공하는 갈락게임즈에서 워킹데드 NFT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워킹데드 같은 경우는 유명 미국 드라마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마지막 시즌이 방영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방영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 이 원숭이 NFT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인도 나왔었는데 원숭이 NFT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그룹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고릴라즈처럼 캐릭터를 활용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NFT를 활용한 의인화된 4인조 밴드를 이제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원숭이가 밴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미난 현상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NFT 세상. 다음으로 해서 비탈릭 부테리니가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타임지는 비탈릭 부테리니를 암호화폐 업계의 왕자로 지칭을 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왕자인 비탈릭 부테리니에게 근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자, 이 타임지 같은 경우는 NFT 형식의 첫 잡지 발간이라고 하고요. 비탈릭 부테린 왕자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기를 이 NFT 프로젝트, 특히 원숭이 NFT가 도박이다라고 그를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밝히기를, 나는 올해 위험을 더 감수하고 덜 중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욕을 좀 더 처먹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신껏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왕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크립토 백성들은 왕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 나왔었던 호재들 후에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24시간 만에 18만 개의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밖으로 빠져나왔다라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만큼의 하방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의 하락 추세를 이번에 돌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돌파가 어디까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해 이더리움 2.0, 1.0 병합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대폭 발장을 한번
바라봅니다. 어디 꿈이라도 한번 꾸어봅시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브스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 5곳을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나중에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싶으시다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위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4위는 이탈리아 로마, 3위는 스페인 마드리드, 2위는 체코 프라하, 1위는 슬로베키아 류블라나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아직 위험해서 그런지 이제 순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요. 나중에는 엘살바도르 외에 다른 국가들이 추가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수고했다, 새우튀김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그리고 좋아요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